지난 2017년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이후에 이 민간 기업에서도 이른바 이 스펙보다 실력을 보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. 하지만 나이나 성별 차별은 줄어든 반면 이 출신 학교와 학력을 따지는 관행은 여전하다는 지적인데요. 이런 관행을 깨기 위해서 국회가 이 채용 과정에서 학력 배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.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. 이 법은 기업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채용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 현장에는 정상화를, 사회 전체에는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 완화라는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입니다. 더 이상 미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. 네, 학력이나 학벌 차별 없는 채용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인데요. 오늘은 이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이 현장에서 활동해 오신 분을 모셨습니다. 재단법인 교육의 봄 송인수 공동대표와 함께합니다. 대표님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국회에서 이 출신학교 학력 채용 차별 방지법 도입을 위한 이 국회의원 추진단이 본격 출범을 했습니다. 이 출범한 배경과 의미 궁금한데요. 네, 사실은 지난 2026년 1월 20일 국회에서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대회가 열렸고요. 그때 한 400명 정도 되는 시민들과 그리고 한 311개 정도 되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매우 열띤 그런 집회가 되었습니다. 그때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오셨고 또 국가교육위원장 그리고 교육부 장관 이런 국무위원들이 3분이나 오셨고 그리고 국회의장, 부의장 포함해서 한 10분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또 오셨습니다. 그때 이제 아마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위원장님께서 모인 저희들에게 이 법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출신학교 채용차별방지법은 우리나라의 학벌 차별이라고 하는 이 괴수에게 쏘는 첫 번째 국회의 화살이 될 것이다. 그렇게 또 의미를 규정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는 이 법은 말하자면 소년공 출신의 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될 것이다. 이렇게 해서 참석자들의 정말 열화와 같은 그런 성원을 받았는데요.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고 야 이제는 국회가 어떤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나설 때가 되었다.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 기자회견, 추진단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. 네,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는데요. 그런데 이렇게 추진단까지 꾸려서 도입하려고 했던 법안이 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, 네.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걸까요? 원래 이 법과 관련해서 이미 우리나라의 법률은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에서 채용 과정에서 출신 학교와 그리고 학력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의 정신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제재 조항이 없습니다. 이것을 어겼을 때 그것을 벌칙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제재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도 이것을 지키는 것을 좀 소홀히 했었죠. 그래서 저희가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련된 그 법률 4조 3항을 고쳐서 이력서나 면접 단계에서 구직자들의 출신 학교 그리고 또 학력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또는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그 부담을 지우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법률 내용의 요체입니다. 그런데 위반했을 때 저희가 과태료를 이제 물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벌금하고 달리 일종의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운전에서 위반할 때처럼 과태료처럼 그렇게 경미한 그러나 기업은 이것을 또 부정할 수는 없고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그래서 효과적인 법률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. 네, 사실 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그동안에도 여러 번 발의가 됐었는데 네네.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은 적은 없습니다. 네.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네, 근데 아마 이번에는 좀 다를 겁니다. 과거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안 계셨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강두구 의원과 그리고 박홍근 의원이라고 하는 아주 이 부분에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들이 나서기 시작했고요. 과거에는 우리 국민들도 나서지 않았습니다. 물론 국민들의 약 한 80% 70% 정도는 이런 법들을 지지하고 있었지만 나서지는 않았습니다. 그런데
관련된 시민단체 벌써 300개 단체 이상이 좀 나서기 시작했고요. 무엇보다도 현재 상황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심각합니다. 왜냐하면 사교육비 이 고통이 너무 우리 국민들에게 일반적인 고통인데 이 국민들에게 통계청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. 국가가 왜 사교육비를 계속 줄이지 못합니까? 그랬더니 취업할 때 학벌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뽑기 때문에 그렇다. 그런 응답을 해서 그렇다면 취업할 때 학벌 중심의 채용 관행을 바로잡으면 우리 국민들의 사교육 부담은 줄어들 것이고 또 그것을 따기 위한 입시 경쟁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한 정도 혜택이 갈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이것을 미뤄서는 안 되겠다. 그 판단 때문에 이번 법률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. 네, 사실 우리 교육의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의 정점에는 네네. 이 채용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이죠. 그다음에 이 채용 과정에서 출신 학교와 학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면 사회 전반에는 어떤 효과로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? 우선 우리 교육계에서는 지금 대학 입시라는 것이 결국은 출신 학교, 학벌을 따기 위한 경쟁 아니겠습니까? 그 경쟁이 좀 완화되죠. 왜냐하면 출신 학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는 출신 학교와 관계없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참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구직자들에게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대학에 꼭 들어야겠다는 생각보다도 내가 어느 대학 가든지 거기서 거기고 나만 정신 차리고 실력을 쌓으면 돼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해서 입시 경쟁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사교육비 지출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. 그러면 출생률도 높아지는 이런 선순환이 있겠죠. 두 번째, 기업에도 유익합니다. 많은 분들이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2019년에 사람인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기업이 신입사원이 1년 차에 퇴사를 하는 퍼센트가 28%입니다. 28%고 그래서 기업이 그로 인해서 손실 보는 것이 직원 한 명당, 퇴사자 한 명당 2,400만 원 이상의 손실 비용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적격자 중심으로 우리가 학벌에 의존하지 않고 뽑게 되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퇴직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비용들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적격자 채용을 통해서 기업도 이익을 얻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하지만 여전히 출신 학교, 즉 이 학벌과 학력이 곧 능력이다라고 보는 인식도 많은 네네. 게 현실입니다. 네네.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것은 이제 인식일 뿐이고 실제 그것이 사실인가? 그렇다면 아마 확인을 좀 해야 될 겁니다. 말하자면 이 공부 잘하는 능력이 일 잘하는 능력인가? 이것에 대해서 통계와 데이터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저희가 지난 14년 동안 이와 관련된 입증 자료를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습니다. 오히려 반대 증거가 더 많습니다. 저희가 11개 기업들 6개 직종에 2,400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교 스펙과 그리고 일하는 능력들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아무런 차이가 없더라고요.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또 어느 굉장히 유명한 전자회사에 800명 연구원들의 학교 스펙과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능력의 성과를 비교했더니 양자 간에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.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. 외국의 유명한 빅테크 기업들도 최근에 이 AI 시대에 더 이상 학벌이라든지 학력이라는 것은 우수한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학력 보지 않겠다. 이런 흐름들도 지금 번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출신 학교에 매여서 이것이 능력이다라고 보는 그 편견은 버릴 때가 되었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출신 학교나 학력을 너무나 과도하게 보게 되면 정작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갖춘 사람이 선발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게 현실인 네네. 것 같습니다. 이 법안 추진의 계기로 모든 인재가 자기 역량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채용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